네, 2016년 3월 18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21% 상승한 1992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1990포인트 위로 안착이 되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었고,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한 2,700억 넘게 매수를 해줬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들은 거의 다 비차익을 통해서 들어온 기계적인 매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왔었던 그런 비차익 종목들을,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이나 고려아연, 현대제철,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GS건설, 그다음에 포스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올라왔었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기계적인 좀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다음에 기계적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이 지수의 맥시멈은 거의 2000에서 2050포인트 이 구간에 들어오면은 사실 매도 타이밍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최근에 포스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력이 조금씩 저조해지고 음봉의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어닝 시즌 전에 이런 옥석 가리기의 흐름이 한 번 정도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포스코가 올랐었던 것도 실적이 좋거나 이런 기대감이 있거나 그러기보다는 비차익을 통한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철근 가격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미리 좀 선반영됐다. 조선인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21선을 강하게 음봉으로 깨면서 거래량도 터지고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200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000포인트 근처에서는 차익 실현의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으로 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최근에 투신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죠. 투신 쪽에서도 이런 펀드 자금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 1800포인트 근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지수가 올라가고 1900, 2000을 향해서 갈 때는 오히려 펀드에서는 환매 물량이 나온다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2000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펀드의 환매 물량이라든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었다라는 종목들의 부담감 때문에 추가 상승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다소 좀 매도 타이밍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어닝 시즌 끝나고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라든지 그랬을 때에는 다시 한번 1900 밑에서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으로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00포인트 근접을 한 이후로 딱히 이렇다 할 더 치고 가지는 못하고 주춤주춤 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주춤주춤 거렸던 모습들인데 장중 내내 695포인트로 마감이 됐죠. 역시나 코데스 컴바인은 급락이 나왔어요. 코데스 컴바인은 급락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쭉 빠졌던 양상인데, 그래서 오늘 시장도 보시게 되면은 이 코데스 컴바인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던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코데스 컴바인이 급등 나오면 주가도 올라가고, 반대로 급락 나오면 또다시 주가는 밀리는 영향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던 모습인데, 코데스 컴바인만 떨어졌지 사실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굳건하게 버텨냈었거든요. 그리고 메디톡스라든지 메디톡스, 동서 이런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은 굉장히 좀 잘 버텨내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잘 버텨냈었던 모습들인데,
코데스 컴바인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코데스 컴바인이 무너지고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설령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개별주들의 흐름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죠. 써니전자라든지 다물 멀티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시게 되면 프리엠스라든지 이런 안철수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던 모습인데요. 어제는 또 유승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오늘 하루 지나고 나니까 또 안철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계속적으로 이런 관련주들이 돌고 돌면서 순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은 치고 가면 일단은 매도예요. 치고 가면 매도하고 그리고 또 쉬어갈 때 다시 관심을 두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또 매도하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사고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만약에 안철수 관련주들이 튀었다면 내일은 잠깐 또 쉬어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동안에 쉬었던 테마주들 가운데서 또다시 시장의 이슈가 되는 그런 개별주 순환 테마 장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순환 테마 장세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서는 승산이 없고요. 오히려 떨어지고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 매수로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승산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700포인트 근방에 들어와 있지만 여기에서 셀트리온이 치고 가고 제약 바이오주들이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700 넘어가기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분간 결국에는 개별주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개별주도 치고 가는 종목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정받고 쉬어가는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2016년 3월 18일 금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